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팀장입니다. 자, 하반기 투자 유망 상품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요즘에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투자의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불량 감축의 분양아파트 기여하신 몸, 이런 제목의 한경 기사인데요. 하반기 투자 유망 부동산은 뭔지 한번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유망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1위는 분양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분양아파트가 특히나 요즘에 공사비 이슈 때문에 굉장히 귀하신 몸이 됐죠. 신축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 희소한 가치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이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를 당첨받으면 최고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거고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그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수만 대 일, 수천 대 일, 최소한 수백 대 일은 될 텐데 좋은 지역에 너도 나도 원하는 그런 분양 아파트를.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조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가 좋아요. 그거 하게 되면 안전마진도 매덕 먹을 수 있고 안 될까봐 불안할 필요도 없고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너도 나도 당연히 이걸 희망하게 되겠죠. 그런 경쟁이 센 겁니다. 그래서 분양 아파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라는 얘기만 듣고 한 5년, 10년, 15년, 20년을 그냥 분양 당첨되려고만 그것만 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요즘엔 신혼특공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들, 내지는 가점이 정말로 높아. 내지는 중소기업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일반 분들은 그 분양 아파트를 받아갖고 내가 안전하게 수익 내야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로 당첨받는 거는 좋으나 이론적으로만 좋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준공 5년 이내 아파트도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똑같은 개념인 거죠. 신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나오질 않으니 거의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5년 차 이내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 근데 요즘에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 준공 5년의 아파트들이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벌써 빨라요, 정부들이. 그래서 5년차 이내 아파트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지 있죠? 강남이나 용산이나 한강변 일부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5년차 이내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건 저도 권하긴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전세가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게 있고 안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전세가 비율이 50%가 넘는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10억인데 매가가 한 18억이야, 19억이야.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A급 지역에서는 전세가율 50%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지, 이러한 상급지 말고 한 중급지 정도 되는 것들 있죠? 동대문구나 서대문구나 요 일대들, 저 완전 외곽 쪽으로 가지 않고 그렇다고 중심부는 아닌 것들. 요런 지역 정도에서는 전세가 비율 한 55% 정도로 놓으십시오. 그래서 준공 5년 이내 아파트가 만약에 전세가 비율을 봤을 때 55%를 상회한다. 전세가가 상회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입하셔도 됩니다. 서울 외곽 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세가 비율을 거의 58에서 한 60%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세가 비율이 6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됐다. 이런 것들은 매입하셔도 됩니다. 강남에서 60%가 넘어가는 전세가 비율이다가 무조건 사야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테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비율과 그 매매가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주택 가격을 평가해 보시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지역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서울 내에서도 A급지 50%, B급지, B라는 좀 그러네. 상급지, 중급지, 그 외의 급지라고 하게 되면은 50%, 55%, 한 58에서 60%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은 저렴한 아파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기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에 이런 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22%, 15% 꽤 높게 나왔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그 유망 어떤 상품으로서 그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공사들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순위가 내려간 건데, 좋은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하게 됩니다.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 못하고 있는 걸 가만둘 것이냐. 지금 공급 부족이 내후년부터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데 가격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서 공급을 하려고 일시대책 내놓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비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가만 손 놓고 있겠느냐.
라는 점이죠. 물론 공사비는 수급 상황이 뭐 글로벌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어떻게 건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 금융비를 좀 저리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허가를 좀 빨리 해갖고 금융 그 비용의 기간을 좀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공공기업은 예를 들어 기부 체납의 비율이라든가 임대주택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준다든가 이런 건 실제로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도 예전에는 진짜 너무나 짠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사실상 원가 제고이지만 손해를 보는 이런 형태의 구조였지만 그런 비용도 좀 높여준다든가 이러한 기타 비용,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서 낮추게 되면서 사업성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냐? 공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빨리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법상 그리고 현행의 어떤 현황만 보고 놓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됩니다. 결국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쪽이 먼저 되겠죠. 사업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저는 사실 분양 아파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요. 준공 5년 차인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아파트는 살만한 게 있고 아닌 것들도 있더라.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세가 비율 대비해라. 그리고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가장 권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경매도 19%가 나왔는데 요즘 경매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왜냐면 뭐 고금리 상태가 되게 되면서 경매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것도 많은데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경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경매 공부를 했고 경매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이 경매는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때 물건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경매를 이제 실제로 참여하는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수 물건이 아니라 쉬운 것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들 중에서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들어가고 싶겠죠. 권리관계 복잡한 게 들어가면 좀 무섭잖아. 그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그 경매 낙찰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게 되면은 낙찰가가 높아지게 되고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먹는 수익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매 전문가들도 많아졌습니다. 경매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경매를 가르치시는 그 강사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실제 경매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과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렵게 되겠죠.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면 좋긴 하나 이 낙찰 어떤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해두고 좋은 거 나오면 한번 해보는 건 좋으나 경매만 본다든가 분양만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토지도 많이 나왔네요. 토지는 솔직히 저는 뭐 주택 전문가지 토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중개사분들 만나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의 토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뭐 빌라도 요즘엔 그렇지만 KB시세라든가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가격이 굉장히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량화된 상품, 정형화된 상품들이 많은데 토지는 그런 게 아직은 없죠. 저 토지가 얼마에 적정가일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시장에서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 건 쟤는 뭐 대충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지금 분위기 이러니까 뭐 얼마 이렇게 대충 뭐 시세라는 게 박스권이 형성되는데 토지는 도대체 저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상품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 내가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가치보다 현저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도 좋은 걸 사게 되면 유망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토지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전문가,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소위 그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당하시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내가 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현혹스러운 말로 했을 때 그게 진짜 막 수십 년 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에 당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제대로 알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빌딩, 꼬마 빌딩이 나왔는데 사실은 꼬마 빌딩이나 중소형 빌딩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뭐 로망이죠. 로망. 건축주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 꼬마 빌딩이 제가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뭐 투자 대상이긴 합니다. 서울의 토지를, 요지의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코로나 시절 거치면서 저금리 시대 때 이 빌딩의 가격이 정말 좀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살만한 빌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높아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저금리 때는 수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 건물의 수익률이 3%만 되더라도 뭐 대출이 1.5%, 2.2%일 때는 당연히 사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가격이 올라가서 차익이 생기는데 안 살 이유가 없었죠. 왕창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익률로는 마이너스죠.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 높아진 금리를 내고 나게 되면 내 수익 들어오는 임대료에다가 이자를 내게 되면 내가 돈을 더 토해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임대료도 사실 많이 내려갔잖아요. 상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거치게 되면서 오프라인 상가를 잘 안 하게 되다 보니, 그래서 꼬마 빌딩은 아마 당분간은 가격 움직임이 또 높아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지산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바닥권인 거고요. 좀 입지가 좋거나 괜찮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은 진짜 다 오피스텔, 지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향후에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되면 수익형 상품 쪽으로 그러니까 저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품 구성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격이 회복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그런데 같은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떤 특별한 유동성이 넘치는 상가 지역 외에는 앞으로도 계속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상 같은 건, 사무실 같은 건 요거에는 수요가 일정 부분 있고,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 주거용이니까 수요가 있는 건데, 상가는 이 자체의 수요가 사실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망 부동산 상품을 전문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제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네요. 10년 내 서울에서 주목받을 부촌으로는 한강 벨트 지역, 뭐 당연한 결과고요. 그 중에서도 압구정동, 뭐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압구정동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압구정동이 가장 높은 표를 얻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반포, 잠원동 쪽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벨트가 서울의 딱 중심이잖아요. 동그란 서울의 가운데가 한강이 있는데, 그 주변 일대로 컴팩트하게 당연히 가장 높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 이남에서는 한강변 쪽으로 계속 올라올수록 좋은 거고요. 강 북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강강 쪽으로 붙어 있을수록 좋은 지역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서울시 7개 중에 강남, 상구, 용산, 마용성 이런 것들이 다 한강변에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강변 쪽에 있는 단지들이 더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분양 자신 있으신 분들은 분양하고, 나 경매 자신 있어, 경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준공운전 이대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 잘 보시고, 재건축 재개발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유망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